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마인드보이스입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가 알려주는 진정한 친구를 찾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우정에 대한 보상은 우정 그 자체다. 누군가는 부를,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권력이나 명예를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성이 아닌 운명의 변덕으로 정해지는 찰나의 불확실한 목표다. 하지만 최상의 목표는 우리가 덕이라 부르는 것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덕 자체는 우정을 만들어내고 풍성하게 하며 우정은 덕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 또 있겠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신만큼 행복해 할 사람이 없다면 인생의 좋은 시기들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는가? 스스로가 당한 역경의 무게를 나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사람도 없다면 그것을 혹독하게 견뎌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에는 대부분 한 가지의 목적과 결론이 있다. 부는 소비를 위한 것이고 권력은 영향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관직은 명성을 쌓기 위한 것이며 감각적 쾌락은 그저 재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정은 수많은 목적을 만족시킨다. 어디로 방향을 틀어도 그곳에 있다. 그 어떤 문도 우정을 차단하지 못하며 우정이 어울리지 않는 시간은 없고 우정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없다. 삶의 필수라고 여겨지는 물과 불만큼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 우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된 듯하다. 자연이 창조한 수많은 인간 관계 중에서 우정은 제한적이기에 둘 또는 기껏해야 몇 사람끼리만 호감을 나눈다. 우정의 힘은 이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우정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에 대해 호의와 애정에 동의한 것이다. 우정의 이점은 매우 크고 많기에 다른 덕을 훨씬 넘어선다. 우정은 미래로 희망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정신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친구에게서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게 된다. 친구는 함께 있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함께한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친구가 있다면 더없이 충분하다. 그런 친구와 함께라면 약할 때도 강해진다. 우정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우정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단지 나의 약함과 필요 때문인지, 그래서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며 친절한 행위를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우정이라는 말은 사랑에서 파생하는데 호의는 사랑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어울리고 좋은 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한 우정에는 거짓이나 거칠애가 없다. 진정한 우정에 속한 것은 모두 참이고 진짜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자필 중 덕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다. 그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혀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선과 덕으로 명망 높은 사람들에게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지혜와 덕으로 견고해져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소유하는 정도가 되면 우정을 추구하고 아끼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되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정의 보상은 우정 그 자체다.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절대 정당화되지 않는다. 우정은 덕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만약 친구가 너희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한다면 그 우정은 지속하기 어렵다. 우정의 제1법칙. 친구에게서는 명예로운 것만 구하고 친구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일만 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로운 행동은 부탁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언제나 열정을 보이되 주저하지는 말라. 솔직한 조언은 자유롭게 하라. 친구 사이인 지혜로운 동반자의 충고는 언제나 귀를 기울여 들어라.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솔직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믿을 만한 조언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조언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 걱정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무엇인가? 처음 보면 매력적인 것 같지만 사실 피해야 하는 대상이다.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미 시작한 명예로운 일이나 행동을 피하거나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걱정을 피한다면 덕행 또한 피하는 것이다. 덕행과 반대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걱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은 악을 멀리하기를, 자제력은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용기는 비겁함에서 탈출하기를 열망한다. 그래서 불의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비겁함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지나침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은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며 선한 일에 기뻐하고 악한 일에 슬퍼하는 것은 건전한 정신의 특징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삶에서 우정을 지원해야 하는가? 감정을 없애버린다면 인간과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과 나무 줄기, 바위 같은 무생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가 우정에서 추구하는 안정성과 꾸준함의 기초는 신이다. 믿을 수 없다면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정직하고 사교적이며 공감할 줄 아는 친구, 즉 같은 일에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 사이의 신의를 만들어간다. 마음이 뒤틀리고 꼬인 사람은 믿음직스러울 수 없다. 또 같은 것을 보고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본성이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도 안정적일 수도 없다.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은 나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듯 진정한 우정은 선한 사람들 사이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선한 사람, 우리가 지혜롭다고 부르기도 하는 사람의 우정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킨다. 첫째,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은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자신의 진짜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둘째, 다른 사람이 친구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친구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말을 믿지 않으며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두 사람 사이의 말과 행동에는 우정의 특별한 맛을 더하는 유쾌함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는 엄숙함과 진지함도 감동적이지만 우정은 조금 더 쾌활하고 상냥하며 관대해서 모든 방면에서 편안함과 사교성을 지향해야 한다. 우정에 대하여 친구란 또 다른 나다. 만약 우리에게 우정이라고 할 만한 새 친구가 생긴다면 늙은 말보다 젊은 말을 선호하듯 오래된 친구보다 새 친구를 선호해야 하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오래된 우정은 포도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근사해진다. 소금을 함께 잔뜩 먹어보아야 우정의 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맞는 말이다. 물론 언젠가 열매를 맺을 푸른 새싹처럼 미래가 기대되는 새로운 우정을 잘라내서는 안 된다. 그렇다 해도 오래된 우정이 우리의 삶에서 지키고 있던 특별한 자리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시간과 습관의 힘은 강력하다.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길들지 않은 새 말보다 익숙한 말에 타고난다. 생명체에 대한 익숙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험하고 황량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보내며 좋아진 장소가 있듯 무생물에 대한 익숙함도 중요하다. 사랑한 다음 판단하지 말고 판단해보고 사랑해야 한다. 많은 일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한 대가를 치르지만 무엇보다도 친구를 경솔하게 고르고 사귀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론하면 안 된다는 옛 속담을 어기고 행동한 후 고민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런 식으로는 어떤 친구와 오래 관계를 맺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예상치 못했던 불쾌한 일이 일어나면 중간에 우정을 깨야 한다. 우정처럼 중요한 일을 경솔하게 대하는 태도는 가장 거센 비난을 받을 만하다. 우정은 인간의 삶에서 유용하다고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덕이라는 관념을 업신 여기면서 거칠애나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를 경멸하며 변변찮은 음식과 낡은 옷에서 기쁨을 얻는다. 또 누군가가 추구하는 명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하찮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누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다른 누군가는 무가치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정만큼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친구에게 하는 부탁이 옳은지, 친구가 내게 하는 부탁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정이 깨질 때 어쩔 수 없이 불행해진다. 그런 관계에서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악행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악평이 펴지기 시작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우정의 끈을 싹둑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풀어내야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친구의 행동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정을 즉시 공식적으로 끝내야 할 때도 있다. 만약 친구 사이에 불화가 생기더라도 우정의 불이 밟혀 꺼진 것이 아니라 다 타버린 것처럼 보이게 해라. 친구였던 사람이 냉혹한 적으로 돌변하지 않게 주의해라. 비방과 고발과 험담이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옛 우정의 명예를 위해 이 또한 견뎌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해라. 이런 불쾌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너무 빨리 사랑과 우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우정이 악한 열정과 모든 잘못을 허용하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실수다. 자연은 우리에게 우정을 악의 동반자가 아니라 덕의 조력자로 주었다. 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혼자일 때 이룰 수 없으며 다른 누군가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관계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자연의 최고선에 이르는 여정에서 가장 훌륭하고 축복받은 동행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 즉 명예, 영광, 영혼의 평안과 기쁨 등을 발견한다. 이것들을 갖고 있을 때 삶은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면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은 가장 높고 위대한 산이므로 얻고 싶다면 반드시 덕을 쌓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덕 없이는 우정뿐 아니라 다른 어떤 바람직한 것도 찾을 수 없다. 덕이 부족하지만 친구는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친구라 생각했던 이들의 우정이 심판대에 오를 때 크게 실망하게 된다. 우정은 어떤 식으로든 매일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우정 없이는 살지 못하게 한다.
전설 속 아테네의 타이먼처럼 사납고 험악해서 사람들의 모임을 혐오하고 피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독을 뿜어낼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견디지 못한다. 신이 우리를 저 멀리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이 주어진 곳으로 옮겨주지만 사람을 찾을 가능성은 없애버렸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삶을 견디는 일은 무쇠처럼 딱딱하지 않겠는가. 철저히 혼자인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재간이 없지 않겠는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 위의 짐승들, 가축이든 야생동물이든 동물조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모든 생명체가 똑같이 이 감정을 갖고 태어난다. 자기와 함께 있어줄 비슷한 생명체를 필요로 하고 찾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동물에게 있는 이 갈망은 인간의 사랑과 거의 같다. 하물며 인간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결합하기 위해 다른 영혼도 찾으려 한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이 이러한 일에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주겠는가. 인간사는 더덥고 순간적이어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사랑을 되돌려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삶에서 애정이나 호의가 사라지면 모든 즐거움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덕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덕 없이는 우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덕을 제외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은 우정이다.